자, 봅시다. 이제 삼년기라고 하는 확실한 주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들을 잘 공부해 봅시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하면 그 정의가 뭐죠, 기본적으로? 얘네들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은? 뭐를 내어놓는 거예요? 바로 H 플러스 얘를 내어놓는 거니까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도너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네, 도너.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주게. 그래서 영어 단어 don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사로 이제 뭐 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donate 주다의 그 뭐냐면은 그 뭐 사람 형태의 말이죠. 뭐 주는 녀석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주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H 플러스를 내어놓는 녀석을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H 플러스를 내어놓게 되는 게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반응식에서는 이 녀석이겠죠. 얘가 여기서 내어놓아서 반응해서 이 녀석이 됐을 테니까요. 그 다음 사실은 3년기 반응은 사실 한쪽으로만 진행됩니까? 항상 3년기 반응은 왔다 갔다 가역이니까. 가역이기 때문에 역반응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녀석 역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붙으면 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아래쪽에서는 이 녀석일 겁니다. 떨어져 나와서 H3O 플러스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역반응에서는 H 플러스의 수소가 떨어져서 다시 음이온이랑 반응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고, 아래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녀석, 그리고 역반응에서는 이 녀석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내가 봤을 때 이거 오타 같거든요. 요거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AQ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AQ. 왜냐하면 H3O 플러스는 지금 이온 화합물이죠. 이온 화합물이죠. 이온은 액체로 존재하기 쉽다 어렵다? 이온은 액체로 존재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이온은 고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물에 녹아 수용액 중에서 양이온, 음이온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액체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오타인데 뭐 그때 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오타 같은데 뭐 그런 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H3O 플러스 이거 이름 있죠. 이름 뭐죠? 바로 얘 이름은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H 플러스가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화학종을 하이드로니움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번역이 없습니다. 번역 없고 그냥 발음 그대로 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도 하이드로늄 이렇게 이제 발음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번역이 딱히 없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 첫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 뭐냐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H2O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ClO4 마이너스 요거의 염기 세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까? 첫 번째 1. 여기에 HClO4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HClO4. 자, 얘 이름은 뭐냐면 뭐 나중에 이 녀석의 이름도 중요합니다만 그 왜 이런 이름이 붙는지는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 어쨌건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퍼클로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퍼클로릭 애시드. 자,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 알겠죠? 과염소산. 그리고 이 과염소산은 뭐의 한 종류냐? 강산입니다. 강산의 한 종류입니다. 강산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강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시 여러분 강산 뭐 예를 몇 개 들어보자면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황산, 뭐 질산, 염산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화학을 잘 몰라도 화학을 전혀 몰라도 황산, 염산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반응성이 커서 위험하다라는 걸 일상생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크로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산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응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반응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요 슈쇼가 어디로 가느냐? 요 물이랑 반응을 해서 이 녀석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복습할까요? 얘 이름? 하이드로니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기에 화살표 방향을 보면 화살표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보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Cl4의 산해리가 거의 100%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산이라고 하는 녀석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산해리가 거의 100% 진행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응식 상에서 브랜스테드 로리산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브랜스테드 로리산은 어디냐? 바로 요게 브랜스테드 로리산이 될 거고요. 왜? 정반응에서 H+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반응을 고려하자고 하면 역반응에서는 누가 브랜스테드 로리산입니까? 요 놈이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산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브랜스테드 로리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산 중에 누가 더 센 산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요 녀석이 훨씬 더 강산이다. 아니 좀 더 센 산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바로 물속에서 굉장히 강산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 둘을 비교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보다 이 놈이 더 강산이어서 정반응으로 반응 진행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까 언급하진 않았지만 브랜스테드 롤이 좀 밑에 쓸까? 염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 H+의 밖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를 내어놓는 녀석을 산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애를 염기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acceptor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에서 누가 지금 H+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반응에서는 이 녀석이죠. 그리고 역반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H+를 얘가 받아들여야 다시 역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바로 요 놈이 염기가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요 브랜스테드 롤이 개념에서는 뭐가 또 중요하냐? 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로 요거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생산이다.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말을 바꿔서 짝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염기는 더 센 염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경우 주어진 반응식에서 누가 서로 짝의 개념이냐? 바로 이 녀석하고 요거 요 둘이가 짝의 개념이고 그 다음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서로 짝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H 플러스를 떨어뜨리고 나면 그걸 짝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H 플러스를 다시 받아들인 꼴을 짝산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요 녀석은 이것의 짝산 이렇게 말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혹은 이것은 이 녀석의 짝염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럴 때 그 짝염기가 안정하면 짝산이다 센산이다. 무슨 말이냐? 요 둘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수용액 중에서 안정하니까 이 H 플러스가 잘 떨어져 나온다. 이런 식의 개념이 브랜스헤드 로리 개념에서의 짝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센산이에요? 이게 아주 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염기를 비교할 때도 어디가 더 안정하고 어디가 더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안정하다라기보다는 덜 안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안정한 짝염기, 이게 조금 덜 안정한 짝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안정할수록 반응성이 커요? 안정할수록 반응성이 작아요? 안정할수록 변할 일이 없으니까 반응성이 작겠죠. 그러면 안정한 염기는 강염기겠어요? 약염기겠어요? 훨씬 더 약한 염기가 될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할 때는 이 녀석이 더 약한 염기, 이 녀석이 더 센 염기가 된다라고 짝의 개념을 도입해서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됐죠? 됐어요? 됐죠? 자, 그런데 나 같으면 여기서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여기서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뭘 추가할 거냐? 자, 여기다 쓰였어요? 그것도 썼죠? 자, 위에 지운다잉? 위에 지운다. 자, 세 번째. 여기 반응식에서 이 아래쪽 요 반응식 있죠? 요 반응식. 자, 얘 이름 뭐라고요? 얘 이름? 과염소산. 아시겠죠? 과염소산. 자, 그리고 얘 이름은요. 얘는 되게 흔하게 나오는 애인데 혹시 중학교 책에도 보통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유명한 아세트산. 아시겠죠? 그래서 과염소산, 아세트산 두 개를 반응시킨 건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꼴 사실 흔히 봐요. 이런 꼴 잘 안 봐요. 이거 잘 안 보죠? 근데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예요. 어떤 경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강한 산을 만났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뭐 루이스 구조, 아직 루이스 구조 안 배우지만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때 얘는 여기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요게 똑 떨어져서 요렇게 수소하고 산소가 요 결합전자였던 게 비공호 전자가 되면서 1- 음이온꼴로 표현된 게 바로 ClO4- 이온의 그 루이스 구조고요. 여기 H2 플러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빨간 수소가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에서 이렇게 둘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이 비공호 전자 있죠? 저 비공호 전자에 이 앞에서 표현된 이 수소가 이리 와서 둘러붙으면서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1+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꼴을 지금 H2+, H가 수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H2+로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강산이 이게 무슨 산이라고 했냐면 엄청나게 강산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이런 녀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쓴 거고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유기화학을 좀 더 깊게 배우면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건데 뭐 여하튼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낼 수 있는 또 추가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HClO4와 CH3COOH 의 Ka 비교. 자, Ka 이게 무슨 값이라고 했었죠? 그 유명한 사내리 상수였죠. 그럼 사실 뭐 굳이 이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무슨 산? 강산. 얘는 무슨 산? 약산. 강산, 약산. Ka 누가 커요? Ka가 클수록 K 값이 클수록 뭘 잘해요? Ka가 클수록 뭘 잘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내리를 잘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둘 중에 어디가 크다? 이쪽이 크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발전을 시키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저 여기 요건 지워도 되겠어요? 두 번째 거? 이건 준다. 자,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얘는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K. 자, 얘는 요 본 문제의 저기에 있는 다 요거의 평형상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농도비로 표현하죠. 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Cl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CH3COO H2 플러스. 자, 요거 분해 요거하고 위에 분해 제 아래쪽 거 HClO4 CH3COO H.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이런 어떻게 변형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얘를 위쪽으로 올리고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떤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요거 분의 짜잔.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뭐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 쪽으로 올렸고요. 분자에 있는 걸 분모 쪽으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뭐 H 플러스하고 H 플러스를 위아래 똑같이 곱한 거예요. 자, 그래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잘 봐. 어떤 산이 있는데 산이 H 플러스가 떨어지고 짝염기 음이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산내리 상수죠. 누구의 산내리 상수? HClO4의 산내리 상수.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 누구겠어요? 산내리 상수는 산내리 상수인데 사실 누구의 산내리 상수냐면 여기에 있는 CH3COOH2 플러스의 산내리 상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쓰기에는 아세트산의 산내리 상수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제시될 수 있는 산내리 상수는 아세트산이 변형된 것의 산내리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 값이 이 K가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K가 그래서 1보다 크다. 라고 만약 실제로는 1보다 커요. 라고 제시를 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제시된 값으로부터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둘 과염소산의 산내리 상수와 이렇게 H2 플러스의 산내리 상수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비교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라면 이런 걸 제시를 해주고 요거를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5페이지. 자, 5페이지 찾았어요. 5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5페이지 연습문제 4. 5페이지 연습문제 4. 어이구, 이거 2차 고사 문제네요. 찾았죠? 5페이지 연습문제 4. 찾았죠?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봅니다. 고!